내가 만약에 세컨하우스 땅을 샀다가 건축까지 해놓으면 이게 처분이 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또 중고로 넘기고 맨 땅, 원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땅으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새 제가 좀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이 뭐냐면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 어떤 땅을? 제 땅 말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사시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가끔씩 손주 봐줄 때 또 이제 쿵쿵거리니까 또 층간소음도 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차라리 그럼 주말 농장용으로 집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주말에 이제 애들도 놀기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부모님도 농사 지면서 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세컨하우스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세컨하우스는 돈 되는 땅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실거주로 즐기기 위한 땅을 사야 되는 건지, 돈은 얼마나 드는 건지, 이것도 잘못 사서 돈 물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삶의 패턴이 변하면서 요즘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 도시민들 도시에만 살다 보면 답답하니까 주말이면 조금 교회로 나가서 세컨하우스가 있으면 뭐 자녀들과 같이 좀 뛰어놀고, 작은 텃밭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채소를 키워서 또 저녁에는 또 고기랑 같이 이렇게 먹고. 아, 기가 막히죠. 감자랑 고구마랑 딱 해서 하면. 그렇죠. 예전에는 5도 2촌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4도 3촌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뭐 4일은 도시에 있고 3일은 시골에 가서 보내는 그런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 TV에서도 연예인들이 가끔씩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 도시민들의 어떤 로망을 대신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10년 이상 지금 뭐 이렇게 장수하는 프로그램으로 나온 이유가 결국은 그런 이제 어떤 욕망을 자극을 해서 그럴 겁니다. 그 프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나는 자연이다 볼 때마다 넉넉히 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하면 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세컨하우스 시장이 도시민들에게는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큰 하나의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농촌 체류용 쉼터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쉼터라는 단어니까 집은 아니란 얘기네요.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 체류용 쉼터는 주말 체험이나 영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농지 위에 설치가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농막이라고 해서 거기서 원래 자는 건 안 되고 잠깐 그냥 쉬라고 하는 용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괜히 바뀐 거예요? 농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농작업을 할 때 우리가 낮에 보면 뭐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시 쉬는 그런 이제 개념의 숙소는 아니고 창고의 개념입니다. 뭐 농기계도 넣어놓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법으로 숙박 시설로 좀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법 농막에 대한 문제들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조금 그 해결을 하고자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농촌 체류용 쉼터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도 된다? 임시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세컨하우스 뜨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세컨하우스를 이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 건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성품 농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현재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의 이 쉼터를 만들어서, 기성품을 만들어서 그대로 농지 위에 컨테이너로 차로 실어서 고정을 하면은 그러면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니까 이게 구성만 잘 맞추면 정말 약간 집 같은 느낌이 좀 나겠네요. 그럼요. 지금 나오는 그 쉼터들 보면 웬만한 집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보니까 뭐 2층 집으로 이렇게 하던데. 2층은 지금 이 허가 사항에서 지금 다락이 가능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자체별로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약간은 혼선이 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혼선이 있는 시기에 사람들이 이 혼선 때문에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 타이밍을 조금 더 우리가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층고가 4m까지 까지는 다락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일반 그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도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농지만 가능합니다. 농지만? 임야는 안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임야에는 안 되나요? 임야는 안 됩니다. 그럼 농지도 뭐 우리 절대 농지라는 거 있고 절대 농지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예전에 절대 농지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이제 농업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경지정지를 해놓고 용도지역을 그렇게 따로 선정을 해놓은 이런 지역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그 농지법상 일반인들은 이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의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이 농지가 우리가 쉼터를 놓을 수 있는 농지고요. 그리고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막과 틀리게 숙박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자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맹지에 설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사시, 주택이기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현황도로나 도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활동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 용도니까. 영농활동의 규모는 10평이라면 그 10평의 한 배까지 20평. 최소한의 면적 20평짜리 농지를 앞으로는 구매를 하시면은 쉼터를 두고 10평에는 텃밭을 사용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30평만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땅값이 보통 뭐 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3천만 원이에요, 땅값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가 수요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을 겁니다. 보통 땅 팔면 뭐 마지기 그래서 200평, 막 100평 이런씩 사야 보통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 30평짜리를 해가지고 10개, 20개씩 쫙쫙 다 누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획부동산이라고.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의 염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규모 농지를 사서 또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런 뭐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는데 현행상으로 아마 그 허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농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농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나온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자체에서 이 농촌 체령 쉼터 단지를 만들어서 개인들에게 임대를 해 줄 수 있게끔 지금 이게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세컨하우스 뭐 땅이나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지자체에 이런 그 쉼터들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릴 겁니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사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나중에 되팔기 힘드니까. 근데 뭐 한 달에 얼마다 그러면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그 돈 내고 쓰는 게 서로 편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공급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공급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경쟁률이 생기고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땅을 사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서 관리지역 농지를 사서 쉼터를 직접 이렇게 만들다가 나중에 한 3년 정도 살고 나면 세컨하우스라는 게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게 저도 예전에 단독주택 살다가 그 가정고생 다 해보고 뒤에 200평짜리 밭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살 때 너무 좋다 이러다가 또 아파트 살고 나니까 답답해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이번에 마당 있는 집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잔디를 깎으면서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또 이제 깎고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만약에 세컨하우스 땅을 샀다가 건축까지 해놓으면 이게 처분이 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또 중고로 넘기고 그러면 그 맨 땅 원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으로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땅 보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 하수도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전기도 따와야 될 거고 그런 거 다 해야 되지 않아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도 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우리 이 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마을 쪽 인근 특히 우리 그 말씀하셨던 상수관이나 오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로를 따라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있는 그런 농지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전봇대는 뭐 마을 안쪽까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래서 이제 도로가 좀 잘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농지가 앞으로는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이제 블루오션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미 열렸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책의 혼선 때문에 지침,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내려서 좋지만 세부 지침들이 지자체에서 다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각종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아마 이런 혼동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내가 소액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규모 관리지역 농지를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투자를 해 놓으시면 향후에 짭짤하게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후에 괜찮다 해도 아까 뭐 말했는데 땅 한 3천, 5천 그리고 집도 한 3천, 5천
거기에 이거저거 비용 다 합치면은 대략 1억 정도면은 세컨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게 1억 정도니까는 아까 좀 물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으니까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예. 앞으로 이제 세컨하우스 알아보시는 분들 많겠네요. 예, 실제로 그 제가 아는 뭐 업체 사장님들도 네. 이 쉼터 제작 때문에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님들이 좀 예. 쓰기 편하고 외관도 좀 괜찮고 세컨하우스 같은 이런 주택을 만들 수 있을까 요즘 고민들 많이 하시고 좋은 그래요? 모델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관련주 뭐 있을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기업에서 뭐 집을 이렇게 기성품으로 찍어서 배송시켜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주택 시장에도 많은 좀 혁신이 오겠죠. 그럼 이거 주의할 점은 없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결국은 땅이겠죠. 내가 땅을 살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있다가 세컨하우스가 나하고는 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만 좋고 나만 만족했던 그런 땅이라면은 그런 입지의 땅이라면은 팔리지가 않겠죠. 파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네. 도로 그리고 접근성 전기나 기반 시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이왕이면 3천만 원 주고 살 거 한 그쵸. 2천만 원 더 주고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땅을 사시는 게 싼 땅을 사는 것보다는 나중에 처분할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집 근처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주도 이런 데면은 농사 가능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육지와는 틀리게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구입을 하셨다가 다시 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근데 또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 뭐가 뜬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갔다가 잘못돼서 낭패 보는 경우 많거든요. 예, 이런 거는 또 꼭 같이 알려주셔야 나중에 사람들이 또 안 당하니까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세컨하우스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면 첫째는 그 부동산 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땅이 있습니다. 분할을 해서 이렇게 파는 땅들이 있는데 예. 보통 일반 분들은 땅이 조금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을 해놓은 땅을 주고 사는데 사실 그 땅에는 그분들의 어떤 이용까지 다 포함돼서 나온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땅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뭐 지적도상만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실제 가보면 공사가 안 돼 있는 이런 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되도록이면 현장을 가 보시고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고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외져 있는 땅들은 사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밤 되면은 또 뭐 야생 그렇죠. 동물도 예, 나오고 예. 그래서 마을 안쪽의 땅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을 안쪽에 있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을 안쪽에 있는 땅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 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땅이 내 땅을 침범해 있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예, 이 땅이 상대방 땅을 침범해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까지 만약에 같이 침범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살 때 경계보건 측량을 다 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났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로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 있고요. 또 땅을 사서 내가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세컨하우스를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 보면 꼭 옆에서 민원을 거는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그 기성금 안 내면 공사 못 하게. 예, 그거는 사실은 뭐 예쁘게 봐줄만 한데 공사 때문에 뭐 내 집에 금이 갔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사실 이 법보다 무서운 게 민원입니다. 그럼요. 또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예. 되게 힘들거든요, 살기. 예. 그럼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로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웃도 어떤 분들이 계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걸 다 짓고 나서 사이가 좋아서 다 지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할아버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딸 자식 같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와서 감도 주시고, 뭐, 농산물도 주시고, 이런 예. 분들 계시는데, 이게 세컨하우스가 내 로망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좀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귀동이 돼버렸구나. 예, 오시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 하나 뭐, 옆에 뭐,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개가 짖는다거나, 또 특히 시골에 가면 닭 많지 않습니까? 예. 요즘 달걀값 비싸서 뭐, 닭 키우시는 분들 예. 많은데, 이 닭은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울고, 예,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그것도 있고 저는 뭐냐면 좀 목줄 풀린 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마을 안쪽 땅은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환주택 단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정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런데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로망만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당할 수 있다. 예.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사실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쵸. 시골로 가시면 다 압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이런 것들 다 알기 때문에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마을과 약간은 떨어져 있는 그렇지만 너무 외지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고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희가 퍼스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만 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끔씩 갔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아까 분명 앞부분만 들었을 때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또 듣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이거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고르면은 그 로망이 될 수 있지만 잘못 고르면 낭패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가 혐오시설이나 위험지역을 조금 피해서 땅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혐오시설 대표적인 거 뭐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우리 사격 오폭, 군부대 사격장 주변이나 그다음 그 공동묘지, 묘지뷰인 세컨하우스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나가지도 못해요, 겁나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데 세컨하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혐오 시설이 축사입니다. 냄새. 이 축사 제가 책 내용에도 그 사례가 있는데 축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1km, 2km 떨어져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정말 심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낮에 갔을 때 냄새가 안 났는데 밤에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가 뭐 대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악취가 심하면 정말 구토, 두통 그 집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낙석 위험 지역이나 그죠? 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침수 위험 지역 아까 바닷가 얘기하셨는데 침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가 이런 것들 우리가 조망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점. 세컨하우스라고 금액이 싸다고 단순히 고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보듯이 거의 다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에너지가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그냥 그 정도 에너지면 그냥 땅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땅을 사서 놀리기 그러니까 세컨하우스 정도 하나 갖다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용도로 찾다가는 이게 막 남는 것도 없잖아요. 드는 건데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정말 덕분에 현실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막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라 해라 이런 것만 얘기해주고 어떤 분은 하지 마라 얘기해주는데 아예 정말 양쪽을 다 얘기해주시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딱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오늘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컨하우스 고르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죠. 보통 우리 세컨하우스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가용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과 가까우면 좋죠. 그죠? 집에서 한 20-30분 걸리는 이런 시골에 세컨하우스 마련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집과 가용 예산 때문에 집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 멀어질수록 가격은 싸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정도의 차로 가는 거리에 내가 세컨하우스를 구해야 되는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궁금하죠. 그래서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집과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죠. 집이 너무 가까우면 내가 굳이 여기서 잘 필요가 있을까? 집에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요. 그럼요. 하지만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또 지방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거리는 차로 한 1시간 이내 거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이 차로 1시간 거리가 우리 심리적 거리하고 실제적 물리적 거리가 있거든요. 1시간이 걸리는데 고속도로 1시간. 그렇죠. 고속도로 1시간이면 한 100km 정도 갈 수 있는 거고 나갔는데 막히는 도로를 통해서 한 30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자를 거래드립니다. 오히려 길이 안 막혀야 된다? 그렇죠. 가기 편하고 쉽고 그리고 100km 정도 떨어지면은 그 정도 가야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도 있고 내가 떠나왔다는 느낌도 들고 가기 편하고 오기 편한 곳 그게 세컨하우스로서 가장 저는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동 시간을 저는 고려를 해서 그 세컨하우스 위치를 고르는데 여러분들이 좀 팁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정말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2025년에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예. 바뀐 법까지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